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1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WEF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올해는 중국 시진핑을 화상 초빙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립자이며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왑은 2018년, 2020년 지난해 1월 스위스 알프스에서 파워브로커 모임의 핵심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초대되지 않을 것 같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WEF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약자입니다. 아리조나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현직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월드가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켈리 월드는 친트럼프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이며 이번에 아리조나 선거에 있어서 막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한편 아리조나 공화당원들은 또한 신디 맥케인, 제프 플레이크와 주지사인 듀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어떤 직책에 후보를 할 때는 풀뿌리 민초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그 돈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해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불신임안을 받게 되면 모금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원에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2월 8일에야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에 따라 시츄리 홀과 캐피탈 로툼다를 통과하여 기사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제이미 라스킨 탄핵 책임자는 상원에서 내용을 낭독하였습니다. 한편 중공 여자 스파이와 동거하였던 스왈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일할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업턴 미시간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하원 의원과 같이 자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를 한 것에 대하여 미시간주 카운티 공화당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라이노들의 공화당 내의 쇄신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 차제에 전부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리더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많이 새로워질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TD 뉴스에 의하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슈퍼 팩을 발족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족 서문에 헌법수호 정치활동단체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PAC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약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 대통령실을 플로리다 palm비치에서 열었습니다. 거기서 공개 성명, 활동 등을 관리하며 변호를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이어가는 책임을 다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영원한 미국인을 위한 챔피언입니다 하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FBI가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하여 파일만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당파성이 있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같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켄터키주의 제임스 코머와 플로리다주의 그렉 스튜브 두 공화당 의원은 감독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소속 캐롤린 멜로니가 지난주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에게 팔로가 의사당 난입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강력한 조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안에는 팔러가 폭력 관련 계획 및 선동, 잠재적인 조직, 사이트 사용자의 게시물, 또 게시물의 증거, 또한 외국 정부의 개입 여부를 위한 잠재적 통로 역할을 한 것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위원회 소속의 두 공화당 의원은 의사당 난입 사건 수사에는 동의하지만 팔로만 딱 집어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의장인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폭동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를 느꼈으며 책임자는 법정 최고에 기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사용자의 주된 이용객인 SNL 회사를 비난하는 동시에 반대적인 좌파 성향의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를 단순히 간과하는 것은 명백하게 당파적이라면서 팔러가 의사당 난입의 잠재적인 촉발자라고 하면서 다른 플랫폼 회사들은 제외시킨 것은 완전한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셜미디어도
정치적 스펙트럼이 동일하며 불안한 게시물이 양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 대한 조사 요청은 민주당의 비판적인 사용자가 많은 발언에 대하여 1월 6일 난입 사건을 이용하여 비판적 발언을 금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2차 탄핵안을 2월 8일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비밀 투표에 붙여서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공화당과 기타에서 25표를 지원받아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이 통과될 조짐이 없어 보여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이 탄핵 재판을 주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존 로버츠 대법관은 그 탄핵 재판을 주재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찬성한 공화당 하원 10명과 라이노들의 입장만 난감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칸소 주지사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알칸소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고 국경에 강하고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군인과 재향군인 그리고 그녀의 고향인 아칸소주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세라는 위대한 주지사가 될 것이며 저의 완전하고도 완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고 지지 성명을 내었습니다. 한편 샌더스는 25일 공식 선거 캠페인 메시지 비디오를 정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은 상승만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스타일로 700%까지 상승하였다고 하면서 8천억 불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에너지, 개인 운송, 로봇공학, 건강관리에 강력한 경쟁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고 이코노미스트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애마존이 노조에 관한 투표에서 우편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비조즈는 와포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선에서 그렇게 우편 투표를 홍보하고 권장하였던 와포, 즉 워싱턴 포스트의 약자입니다. 와포의 주인이 다른 계열사 노조는 우편 투표를 금지하겠다니 의의가 없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에 대하여 와포를 비롯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어떤 논평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월 25일 날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눈이 왔습니다. 마운틴 사이드에는 눈이 종종 오고 눈이 쌓이곤 하지만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눈이 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